열린 시작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요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의 작전명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잡았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부터 풀어주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공포의 사시라고 그랬고 주가 올라갈 때 박앤셀 구간, 그다음에 9월 달은 매수 적기. 지난 시간에 제가 주식 비중 확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식 비중 확대해놨으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네. 일단은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어디 쪽에 끌고 갈지. 물 바닥권에 논바닥이 허할 때 물 저어봐야 배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어려울 때는 수익내기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1년 내내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세장은 빠르게 지나가는 거고 또 약세 조정 기간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증권회사에 있다 본다면 지점이 거기에 되면 독립 최산자 형식인데 거의 1년 이내 적자내다가 2, 3개월 때 장이 좋을 때 네. 흑자 내가면서 전체적으로 연간의 어떤 베이스를 플러스로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9월달 매수 적기라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시고 매매하는 전략. 결국 내일 FMC가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 간에 FMC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대체적인 시각 자체가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그 근거 자체는 여러 가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주가 자체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30여일 만에 매수 들어왔고 오늘 약간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주춤 좀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주식을 조정권에서는 매수를 좀 하시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때가 왔다라는 그 의미네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제 오름세가 나타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 건지 미션으로 좀 살펴보죠.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전략 관점에서 세 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미션은 첫 번째는 FMC 금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현재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많다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동결 시나리오에 유리한 그런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래간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들어왔으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제 그들 업종이 상당히 강했고 오늘 또 그들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업종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 과대가 마무리됐고 실적 장세에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보다는 실적 호전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바로 내일 결과가 나올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금리 동결 시나리오에 유리한 업종에 주목해라라고 하셨어요. 어떤 업종들이죠? 예, 일단은 금리가 어떻게 동결될지 인상이 될지 하도 감론을박이 네. 심하고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전하고 불과 일주일 전, 2주 전까지 하더라도 9월달 인상이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화되는 쪽인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9월달에 인상할 확률이 지금 28% 정도까지 떨어졌고 네. 그 이제 12월달에 인상할 확률이 거의 59%, 60%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연내 인상이 안 될 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까지 제기가 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쪽에 약간 우리가 좀 포인트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 해소, 일단 금리 동결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금리를 이번에 확실한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금리 동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단기 짧은 어떤 랠리가 나왔었는데 2차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는 관점에서 11월 한 중순 정도 가게 된다는 또다시 약간 어떤 행보 내지는 조정 구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일단은 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임원 시장 통화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관련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에너지, 비철금속, 건설, 증권업종, 현재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확률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일단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이후에 만약에 연준이 이런 가이드라인, 즉 물가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연준이 목표하는 2% 정도의 물가 수준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다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지금 1%대 초반이거든요. 1.2인데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수준 자체가 물가 수준 자체가 2%대이기 때문에 2%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이 부분 자체도 단기적인 상승 랠리로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물가 수준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을 때는 상당히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크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한다면 어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상반기 때 이어졌던 개별 종목이라든가 고배당주 중심 어떤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기관 외국인 동시 업종에 주목해라인데요. 예, 일단은 장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죠. 네. 기관 투자가들의 힘에 의해서는 1950 정도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1950 아래에서는 기관 투자가들 수급이 대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1950 올라가게 되면 펀드 자체가 대체적으로 유입보다는 빠져나가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1950, 2000포인트 돌파하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표를 본다 한다면 화학업종하고 운수장비업종하고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특징은 운수장비업종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 매수가 아니고요. 현재 네. 어제와 다른 똑같이 매수가 들어온 쪽은 화학업종하고 지금 음식료업종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적 장세 전환 대비입니다.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일부에서는 이제 금리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대형주 중심의 유동성 장세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기조인데 유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한적인 외국인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3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9월 말은 3분기 결산을 대비하는 그때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 업종 중심으로 해서 결국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들 실적 호전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어떤 가이던스를 본다면 상향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권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그다음에 비철금속 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철강업종도 부진한 업종이 탈피해가지고 단기 수익 자체는 포스코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영업이 자체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료업종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영업이 증가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질적으로 실적이 하향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업종하고 자동차업종하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 자체도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들은 낙폭 과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실적 호전 업종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보죠. 오늘장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수급과 그다음에 업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정인적으로 건설 업종을 가장 중심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최근에 건설 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업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7월 달까지 보니까 건설 허가 면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88% 증가됐고요. 이 부분 자체는 1990년도 이후에 최대치 증가고 그다음에 건축 수주 면적 자체도 10조 3천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26% 증가됐는데 금액 기준으로도 94년 이후에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건축 착공 같은 경우도 48%가 증가됐는데 2000년도 이후에 최대라는 관점에서 국내 건축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국내 건설 쪽과 관련된 GS건설 이들은 해외 쪽에 기반을 좀 두고 있지만 해외 쪽 불확실하지만 국내 기반 자체가 워낙 건설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들 업종과 그다음에 여전히 건설자 업종 자체도 현재 지금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많이 빠졌던 이건산업이라든가 이건산업이 최근에 시작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기관 투자가들 주가 급락가다 그래서 손절매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어제부터 기관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관점에서 이건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삼목에스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 호전 업종 중에서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그래도
3분기,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 기준에서 5배밖에 안 되는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중심에서 업황 호전 업종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리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열린장 상한가 잡아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